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래서 특집으로 저희가 가정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친절한 유선 씨, 5월 21일 무슨 날인지 알려주시죠? 알죠. 네.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부부의 날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부부는 과연 누굴까? 저희가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당 1등에 뽑힌, 사실 저희 집 안에서 했습니다. 네. 너무나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고 있는 부부인데요. 정말 좋은 부부, 또 좋은 부모가 되자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유쾌하고 선하게 가정을 세우고 채워가는 두 분인데요. 개그맨 이정규, 그의 아내 박지연 자매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앉아만 계셔도 너무 스튜디오가 따뜻한데요.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좋은 부모, 바른 부부 세우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정규, 박지연 부부. 특별했던 만남부터 결혼,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까지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야기와 부부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들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반갑습니다. 대본에 보면요. 예. 반갑습니다. 참 묘하게 잘 어울리는 두 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걸 안 했거든요. 예. 네. 그 뭘까요? 그 묘하게. 좀 잘 어울리나요? 저는 그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작가님은 묘하게라는 말을 썼을까요? 뭐 아무래도 좀 뭐 영화를 보면 좀 뭐 미녀와여서 살짝 뭐 그런 느낌 네. 아닐까요? 네. 잘생겼다의 기준이 네. 딱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롤 모델이 네. 표인봉 선배님입니다. 진짜요? 일단 저를 예. 걸고 넘어가시는군요. 현명하십니다. 예. 왜냐면 우리 표인봉 선배님 또 형수님 또 너무 아름다우시고 네, 맞아요. 또 지금 이제 바하도 네. 딸도 제가 지금 딸이 둘이 있거든요. 네, 네. 바하를 보면서 가능성 있다. 네. 예. 아니요, 그러고 보니까 잘생기셨네요. 네. 근데 정말 너무 이렇게 언제 봐도 즐겁고, 아유, 밝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두 분이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지금 결혼한 지 이제 5년? 2015년에 했어요. 15년. 그러면 만 4년 됐습니다. 네네네. 네네네. 아직 신혼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두 분이 근데 어떻게 만나셨을지, 네. 방송을 하시는 아내가 아니니까 네. 어떻게 만나셨을지 궁금해요. 이거는 사실 이제 제 입으로 이야기하면은 네. 살짝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네. 이거 뻥이다. 어. 이거 하늘빛 향기 나와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 또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네, 있으니까. 네. 이거는 제가 좀 아내한테 네. 넘기도록 지연 씨, 그게 하겠습니다. 좋겠군요.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그 페이스북을 잘못 들어갔는데 네. 다른 분 거 갔다가 오빠 거를 처음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네. 그간 살아온 사진들이랑 글 올려놓은 걸 보니까 네.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정말요? 화면에서 막.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엄청 대시를 했어요. 막 쪽지 보내고 너무 멋있으시다고 친구 신청하고 했는데 네. 받아줬는데 저한테 계속 신천지 같다고. 그 신천지 같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막 왜 당신이 자기한테 나한테 좋아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네. 저한테 너무 말 잘라서 미안한데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그럴 수 있어요. 딱 네. 봐도 이렇게 괜찮잖아요. 네. 너무 그래서- 예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저한테 막 갑자기 네. 막 빛이 난다 그러고 잘생겼다 그러고 하니까 네.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신천지에서 미인계를 쓴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서. 네. 신천지냐고. 네. 또 이제 그때 당시 그 김경진 개그맨 김경진 씨랑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100. 예, 만들었던 노래가 아마도 너는 꽃뱀일 거야 이런 노래를 또 만들었었어요 제가. 근데 마치 그 노래 가사처럼 저한테 네.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상하다. 그랬는데 막 계속 좋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신천지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근데 사실 뭐 신천지가 나 신천지야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그 의심을 푸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어디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다닌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싹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살짝 이제 썸일 때 네. 같이 교회도 가보고. 예, 그래서 말씀도 들어보고 이제 교회 분위기도 보고 했는데 그리고 교단도 보고 네. 했는데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안에 신천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의심을 멈추지 않고 네. 네. 계속 의심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두 분이 얼마나 사귀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교제 기간은 1년 9개월 정도 네, 만났어요. 원래 네. 한 2개월 정도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지금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이제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장인어른이 가라. 네. 그래 짧게 야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저희의 고난이 시작됐죠. 원래 왜 결혼을 하는 이제 형들 보니까 네. 누나들 보고 하면은 대부분 그냥 짧게 만나고도 이제 허락 맞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 우리도 그렇겠거니 해가지고 이제 2개월 정도 되고 나서 아 우린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딱 갔는데 아버지는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은 저한테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뭐 대단한 것보다도 네가 어떻게 내 딸을 먹여 살릴 건지 그리고 진짜 내 딸을 사랑한다는 걸 네가 어떻게 보여줄 건지를 나한테 보여라. 근데 그때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제 장인어른한테 가가지고 제가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살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살 겁니다. 근데 이제 장인어른이 듣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라 내 딸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건지 내 딸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듣고 싶었던 건데 그걸 네. 제가 못했던 거죠.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연애 기간이 이제 계속 길어지고 네. 네. 그렇게 해서 1년 9개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서 인사를 드렸을 때는 장인어른께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질 않으셨던 상태고, 그렇죠. 그쵸. 장모님도 그러시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어쨌든 두 분의 연애는 이제 계속 시작이 됐는데 예. 오히려 지연 씨가 더 오빠를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 네. 그죠? 처음에만 그랬겠죠. 아니 그 지연 씨 직접 이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사실 제가 제 말로 하기에는 되게 난감해서 네. 지연이가 딱 이야기하는 게 예. 아니 정말 계속 쭉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네. 막 처음 만난 날에도 창밖에서 오빠 이렇게 딱 걸어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막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맞이하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고 네. 네. 집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제가 첫 데이트 오빠를요? 네. 어머나. 그래서 부모님 보시면 속상해하시겠는데 그래서 제가 엄청 계속 좋아하고 결혼도 막 저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네. 부모님이 계속 미루셔가지고 그래도 저는 놓지 않았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자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응원하고 네, 달래주고 네. 이렇게 해서 아 달래주셨어요 정규 씨를. 네. 저를 많이 위로해 주더라고요. 네. 정규 씨는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사실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조금 뭐랄까 썸일 때 그러니까 딱 연애 기간 딱 전에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갑상선 암 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만나면 안 되겠다. 사실 좀 겁이 났어요. 네. 제가 사실 이제 건강한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갑상선 암이라고 하니까 되게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딱 공연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네. 만나지 말까? 이 생각을 했다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머리에 싹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너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다.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희한했어요. 사실 이제 그 생각은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생각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근데 딱 공연 다 끝나고 나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냐고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근데 그날 저녁에 또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오빠
저 너무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말한 게 저는 너무 의아했던 게 그때 당시 그 제가 알고 있던 한 누나가 갑상선에 혹이 생겨가지고 제가 중내 만에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는데 네.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24살이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그런 모습이 너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는지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대요. 근데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어요. 또 문자가 왔는데 기대가 된대요. 뭐가 기대가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너무 기대가 된대요. 세상에. 24살인데 네, 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떤 정말 그 고난이라는 거에 네. 정말 의연하게 그러네요. 태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여자는 뭔가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저도 이제 결혼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네. 어떠세요? 박지연 씨는 지금 건강은 좋아지셨어요? 네, 완치 다 돼가지고 네, 약만 먹고 있어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녀가 지금 딸이 둘 있으시죠? 네. 진리하고 자유. 자유. 이름이. 너무 예쁘죠? 네. 네. 누가 지었어요? 이걸 이제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네. 이제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예,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번뜩 지나가면서 나 이걸로 아이들 이름을 지어야겠다. 해서 첫째는 진리, 둘째는 자유, 셋째는 하리, 셋째는 어디 있어요? 셋째는 예 아직 없어요. 나 앞으로 이제 나온다면 예. 네. 그래서 하리, 그때 하리, 자유하리? 네.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이제 셋째 아이들을 그때부터 놓고 네. 예, 그때는 뭐 여자친구도 없고 뭐 그랬는데 예, 하여튼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연이를 아내를 이제 그 만났을 때도 사실 나는 아이들 이름을 정해놨다. 첫째는 진리고 둘째는 자유고 셋째는 하리다.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둘째까지 낳거든요. 네. 근데 이제 셋째는 하리는 강아지를 키우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예. 너무 육아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쉽지 않죠. 네. 두 분이 이렇게 보니까 네. 예, 전혀 부부싸움 같은 건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좀 있어요. 예. 그런 부부가 두 분도 싸워요? 저희가 어떤 걸로 싸우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한 번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해주거나 사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있으면은 사주고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오빠는 그렇게 다 해주면 애기가 감사할 줄 모른다. 당연하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있어도 적당히 해줘야 된다. 부족하게 키우자라는 의견이었어요. 근데 저는 있는데도 막 억지로 안 해주기가 너무 저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해가지고 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되 아기들이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감사를 알려주자 해서 그 부분이 좀 타협됐는데 타협되기까지가 조금 다툼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뭐 연애 기간에 계속 이제 다투고 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이나 혹은 이제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다퉜다면 육아가 시작되니까 이거는 완전 별개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정말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패턴과 아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패턴이 완전히 이게 오버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다 충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계속 사실은 이제 좀 충돌이 있었죠. 저는 말 그대로 좀 부족하게 커야 네, 진짜 말 그대로 감사할 줄 알게 되는데 또 이제 아내는 또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건 거진다 해줬던 삶을 살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딱 그 중간을 맞춘 게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자. 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게 딱 맞게 되니까 네, 저희가 또 그게 또 이제 잠잠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때로는 정말 해주는 게 더 쉬울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안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게 네. 더 어려워서. 맞아요. 근데 정말 그 두 분의 저희도 그런 걸로 참 많이 다투게 되는데 아이를 네. 키울 때. 네. 근데
그렇게 의견을 조율하면서 키운 거죠. 뭐. 예. 두 분이 무슨 특별한 만남을 갖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네네. 저희가 어서와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청소년 청년들을 교회나 혹은 그냥 학교나 어떤 일반 센터나 네,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러면서 뭐 청소년 지도나 혹은 뭐 상담이나 혹은 아이들의 어떤 진로적인 부분에서 대해서도 특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결혼하는 때에 그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거는 기독교 역사 문화를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탁과 수업도 좀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었던 과목이 이제 부부 상담이랑 중독 상담을 공부를 했어요. 기독교 상담 쪽으로. 그런데 네. 부부 상담과 이제 중독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뭐 이제 비뚤어져 나가는 혹은 그리고 이제 부부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부부들이 어땠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어떤 통계적인 자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아 이게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건든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그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인천에 살고 있었던 때인데 저희가 이제 17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집을 용인으로 2년 전에 용인으로 이사를 하는데 평수를 조금 더 넓혀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우리 사람들을 집으로 좀 초대하는 게 어떠냐. 아내가 먼저요. 네. 와.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게 네, 네. 그냥 그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어서와 프로젝트잖아요. 진짜 어서 오라는 거죠. 뭐 그게 커플이든 솔로든 결혼을 한 부부든 혹은 아기가 있는 부부든 누구나. 그래서 저희도 배울 수 있는 부분에서 배우고 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도 그냥 뭐 허물없이 노출하면서 우리가 육아에 대한 생각이나 혹은 우리가 부부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자. 근데 그거를 이제 같은 마음이긴 했는데 그걸 먼저 제가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네. 오빠 우리 분명히 그거를 좀 지연 씨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네. 당시에 원래 이사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넓은 집을 주셔가지고 저희끼리 살기엔 너무 넓은 집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큰 네네 집은 그렇진 않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이사를 하게 하시고 집을 넓혀주셨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전 집은 너무 좁아가지고 저희가 누구를 초대하거나 같이 교제를 하기가 어려운 집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넓어지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오빠한테 먼저 집을 오픈하자.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육아를 하고 있었고 밖에서 사람들이랑 교제하는 것보다는 집에 와서 교제를 하는 게 저희도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분들도 와주실 수 있다면은 오셔가지고 저희 사는 거를 볼 수 있다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먼저 제안을 했죠. 누구를 어떻게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SNS를 통해서 이제 또 아내가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냥 귀엽게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뭐 어서 프로젝트를 합니다. 뭐 참여 대상 누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용인에 있는데 용인에서도 조금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좀 오기 힘든. 근데 그래서 누가 올까 이랬는데 첫 번째 커플부터 전혀 교류가 없었던 누군가가 오겠다는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페이스북으로 이제 저희를 계속 이렇게 보면서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은 이제 아들이 있던 집인데 그 저희 첫째랑 진리랑 또 이제 나이도 같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교제하면 네.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찾아오게 됐죠. 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기억에 남으세요? 어,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저희가 만난 분들이 한 50 커플 정도. 아우, 많이 오셨네. 한 번에 한 커플씩. 네네네네. 아,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사실 룰도 좀 정해놨어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오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밥은 대접하지 말자. 네. 그 힘들죠. 아기 네. 갖고. 네. 네. 아 근데 밥을 또 대접 안 하고 집에 초대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지연이가 아내가 준 아이디어가 우리가 뭘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맛없게 먹으면은 우리한테서 상처고 그 사람들도 아유 음식이 이게 이렇게 하는데도 또 다 먹어야 되면 또 그들도 부담이겠다 싶어서 그러면 오는 분들이 뭔가를 가져오게 하자. 그래서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거를 가져오세요. 네. 후식은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한 주에 우리가 그래도 저도 이제 스케줄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한 주에 너무 많이는 하지 말자. 한 주에 2커플, 많으면 2커플, 아니면 1커플 정도로 우리가 만나자. 그렇게 해서 한 50상 정도를 네. 저희가 이제 시즌 1 했었고 시즌 2 했었고 네, 이제 시즌 3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네. 또 어떤 분이 기억에 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정말 정말 누구나 오라고 해가지고 정말 누구나 오세요. 여러 혼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친구 둘이랑 오는 사람들도 있고 커플, 진짜 부부, 애기 있는 사람들 다 오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시즌 1 때 커플로 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왔을 때 결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저희 사는 모습도 보고 뭐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도 저는 다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시즌 2 때 결혼을 하고 온 거예요. 예. 그 지금은 아기 낳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부가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네. 그 부분 제가 보기엔 계속 매 시즌마다 올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된 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우리가 단단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자녀들도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정규 씨는 어릴 때 어떤 소년이었어요? 저요. 네. 개그맨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그 학창 시절에 오락부장 아니면 체육부장 네. 선배님도 그러셨나요? 뭐 뭐 예외가 있겠어요? 네, 대부분 그랬어가지고 뭐 애들 뭐 재밌게 해주는 거 좋아하고 또 그러면서도 일탈이라는 걸 항상 하고 싶어 했고 어떤 삶의 그런 가치관이나 어떤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20살 때 그지 이제 선교단체 들어갔을 때 그때 말씀 하나가 저를 쿵 때렸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말씀이 저한테 쿵 박히면서 그때부터 이제 술을 끊고 뭐 그 전에 뭐 너무 허랑방탕 이건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그때부터 계속 삶을 이렇게 네. 하나님 앞에 더 올인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개그맨이 막상 돼서 네. 그 술을 끊고 뭐 자기 마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쉽나요? 예, 어렵죠.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이제 그 술 마시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자리가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술을 안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사실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어떤 그 개그맨의 그런 생활에서 술이 빠진다는 거는 사실은 거의 뭐 인간관계를 거의 뭐 포기하겠다는 어떤 그런 그렇죠. 정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그 코미디언실에 붙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동기 형들이 하는 얘기가 너는 왜 개그맨을 하고 있냐.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의 생활이 너무 쉽지 않으니까 네. 다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개그맨실 안에서 처음에 이제 회식할 때 혼자 이렇게 음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미움을 받았대요. 좀 그랬겠네요. 그런데 예. 다른 이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몇몇 동료들은 좀 그 와중에 좀 음주를 했나 봐요. 예, 분위기 맞춰주려고. 그랬더니 미움을 받다가 그게 이제 계속 쌓이니까 나중에는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수를 믿으려면 정규같이 믿을 거면 믿고 아니면 믿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진짜요. 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 결국에 가서는 그리고 아무도 얘를 이제 정규 씨를 얘라 그러네. 예.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라서 까마득한 후배니까요. 정규 씨를 다 인정하고 다 보듬고 사랑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들도 제가 맞아요. 들었는데 네, 맞죠. 네. 네, 감사하게 이제 그 국장님이 열어주신 술자리에서 국장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또 딱 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했죠. 아, 그 얘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그러네요. 예. 네네네. 두 분도 이제 자녀였다가 네.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시고 이제 자녀가 둘이 됐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가 돼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할까? 뭐 그런 게 좀 있죠.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이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뒤에서 1톤 트럭이 졸음운전을 하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박으신 거예요. 근데 저도 너무 나자마자 너무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막 손도 벌벌 떨리는데 애기들이 뒤에서 우니까 다 제껴놓고 애들을 달래주고 막 안심시키느라 저는 무서운 걸 티도 못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와서 자려고 딱 누웠는데 그 사고가 생각나면서 근데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희 자녀인 저의 죄 때문에 박히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떠오르면서 예수님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셨을 텐데 자녀인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전혀 티도 안 내시고 다 감당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떠올라서 그 사고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는 사건이었어요. 네.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날은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어제 이 이야기를 저한테 나눠주는데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바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 마음 알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이런 사고 주셨나 보다. 다 아이들도 다치진 않아요. 네, 다행히 감사하게. 네. 네. 그래서 너무 그랬나 보네. 네, 진짜 이 마음이 딱 드는데 제가 와 진짜 제 아내지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묵상할 수 있지? 전 전혀 생각 못했거든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저도 좀 배웠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렇게 지금 정규 씨가 뭐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고 두 분이 같이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데 이 많은 달란트로 얼마나 많은 일을 벌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제 꿈은 궁극적으로 이제 사람 살리는 일을 하자. 네. 그게 이제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같은 마인드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제가 혼자 하고 있는 일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청년들 만나면서 특강도 하기도 하고 뭐 공연도 하기 저희가 또 팝밴드 딜리버라는 팀이 있거든요. 네, 그런 팀을 통해서 노래하면서 노래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부르기도 하면서 이제 또 공연하기도 하고 또 그 외에 또 계속 공부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아내랑은 또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일이 저희가 또 이제 요즘에 유튜브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네. 대세에 맞춰서. 예. 그래서 어떤 일을 할까 하다가 어서와 프로젝트랑 좀 연결을 지어가지고 그 부부들한테 어떤 생겨지는 고민이나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최근에 어떤 형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형이 이제 저보다 이제 형이니까 나이가 그래도 조금 있는 형인데 이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니네 그거 보니까
이거 신혼부부나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소스가 되겠더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어찌됐건 좀 부부가 살아야 부모가 살아야 아이들이 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세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의 뭐 사실 요즘 교회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 한다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가 죽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죽었다고 하는 거는 저는 곧 부부가 죽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부가 살아야 된다라는 맞아요. 생각으로 네. 이제 저희가 또 부부 캠프라는 것도 이제 좀 준비해 보려고 하고 네. 네. 정균 씨네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집에서 자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네. 좀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이제 마음이 모아져야 할 수 있는 일이라 장소나 사실 이제 그 강사진들은 아무래도 이제 네 우리 좋은 네 우리 선배님들 계시니까 네. 왜 갑자기 섭외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네. 연락 드리면은 가능할 것도 같은데 네. 어떤 사실 이게 일을 벌린다는 게 어떤 장소나 재정이나 이런 게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계획하고 네, 그렇게 마음을 네,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아우,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네. 동의합니다. 네, 같이 함께 해주세요. 아, 예. 지금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아이 있고 네. 4살짜리가 있고 그런가요? 네. 어쨌든 이렇게 남편이 큰 비전을 가지고 막 사역을 하시니까 예.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빈자리가 가정 댁내에서는 좀 있을 수 있네요. 예. 어떠세요? 근데 직업이니만큼 네. 일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이 적어가지고 집에 있을 때는 사실 좀 1박 2일 촬영날을 기다리기도 해요. 좀 나갔으면 아, 좋겠어가지고. 진짜요? 예. 집에서 아무 일도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도와주는데. 설마요? 네. 아니에요. 도와주는데 그래도 남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또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내 일이 많을 때는 물론 제가 독박 육아를 해서 네.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지만 네. 그래도 오빠가 육아가 엄마의 몫이 아닌 같이 하는 걸로 인지하고 같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일이 많았을 때는 들어와가지고 제 수고를 인정해주고 응원해주고 해서 다시 이렇게 에너지가 채워져서 육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이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 가슴 떨리면서 보고 있었어요. 네. 아니, 지은 씨가 그 결혼하기 전에 직장 일을 네, 하셨죠? 네, 네, 그러니까 사회 활동 하다가 집에서 육아만 하기는 또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예. 그래도 오빠가 조금 쉬는 날에는 쉬려고 하지 않고 같이 나가려고 네, 해줘요. 맞아요. 그래서 막 동물원 가고 뭐 자연 음. 체험하러 가고 네. 이렇게 해줘가지고 네네. 네, 너무 잘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번 밖에서 이제 진로 특강하고 이렇게 할 때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용하기인데 회사 다니는 그때 당시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갑상선암이라는 것도 사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네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적성에 맞나 이렇게 봤더니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니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사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결혼하기 6개월 전이었는데 일을 그만뒀으면 한다 내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일을 갑자기 그만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들었던 생각이 네. 아내가 진짜 꿈꿔왔던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물어보니까 보석 디자인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모델도 하고 싶었고, 작가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뭐 옷도 이렇게 팔고 좀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고, 꿈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지연아 그거를 다 해라. 그래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러네요. 결혼 잘하셨네요. 네네. 이런 걸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근데 그 두 분이 진짜 뭐 아이디어가 넘치는 게막 문화 사역자 같기도 하고. 예,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제 최종 꿈은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든 사실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면서 하셨던 그 일들을 저도 좀 조금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어떤 제 마인드나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풀어낼 수 있는 자리들이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이제 특강이라는 어떤 그런 자리들이 계속 생겨나서 제가 그런 곳에 가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에 대해서 좀 본따서 이렇게 챕터를 만드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 저 뭐야? 이거 아니라 맞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공감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사람 살리는 일이었구나. 나도 계속 그 일 해야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그 일 해야지. 라는 생각이 계속 있어요. 네. 네. 사회적으로는 어서와 프로젝트나 부부 캠프 같은 것들을 또 추구하시고 그 외에 많은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보듬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두 부부가 정말 보석 같다. 네. 보석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보석이 와, 아닌가. 대박.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막 네. 들었습니다. 오늘 네.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역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네. 얘기예요. 네. 아무리 친하지만 아니, 진짜 맞아.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요. 아니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진짜로 후배로서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와. 두 분이 너무 멋지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끝으로요 두 분께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기도 제목 이 시간에 얘기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남편이 안에서나 밖에서나 평안할 수 있게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지혜로운 엄마가 되고 싶고 저희 가정이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한 분이라도 저희 모습을 보고 좀 웃으실 수 있는 가정이 되고 싶어요. 네, 네. 말을 잘하네요. 그 첫째 진리가 뱃속에 있을 때 입체 초음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전까지 계속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진짜 머리카락은 엄마 닮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제 머리거든요. 이제 빠마 안 한 제 머리라서 네. 그거 펌 안 한 거예요. 예, 제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가 이 머리면 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 엄마, 눈썹도 엄마 닮았으면 좋겠고요. 눈도 엄마, 코도 엄마, 입술도 엄마, 귀 정도는 저 닮아도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입체 초음파를 딱 봤는데 전 거예요. 그냥 제가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여기 뱃속에. 네, 그래서 그때 딱 기도를 바꿨어요. 뭐라고 기도를 바꿨냐? 하나님, 이 아이를 자존감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저희 부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계속 남아 있어요. 계속. 네, 그래서 방금도 이제 아내가 지혜로운 엄마가 될 수 있게 이제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네, 지혜로운 아빠가 될 수 있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짜 있어야만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겸손하고 또 변질되지 않는 거. 네. 네. 하나님 계속 사랑하는 거. 네, 그게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쾌하고 또 하지만 마음속은 깊은 이 부부와 함께하면서 정말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마음을 닫고 문을 걸어 잠그는 이 시대에 문을 열고 어서와 프로젝트로 또 부부 캠프로 또 여러 가지 강연으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이 부부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정규 씨가 얘기했지만 앞으로 뭐 미래가 없다?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시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하나님 안에서 예쁜 부부가 있는 한 우리의 미래가 더 정말 밝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